자, 저희가 이제 안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오는 18일 미국 대통령 별정이죠.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미국이 공동 성명에 한일 각국이 공격을 받으면 서로 협의할 의무가 있다라는 문구를 넣는 걸 원하고 있다라는 그런 네.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미국은 아마 끊임없이 한미일 안보 예. 공동체 또는 안보 집단 안보 체계를 만들고 싶어 할 겁니다. 한미일이 예, 그러니까 예. 군사 동맹처럼 가야 된다. 네, 예. 이런 그래서 생각하고 있다는 왜냐하면 거다.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고 겨냥하기 위해서 한미를 묶으려고 묶고 하고 싶다. 있고 예. 이번에도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는 정황들이 언론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큰 함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미일 협력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데 국한돼 있었어요. 네. 지금 사실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일본은 안보적으로 우리가 경계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계속 주장하고 있고 영토적 야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적절점을 유지했는데 그 적절점이 한미일 안보 협력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정보 공유 정도로만 지금까지 해왔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한미일 안보를 강화하고 있잖아요. 네. 강화하는 것도 사실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정도 강화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추진하려고 하는 한미일 안보 체계는 네. 북한을 넘어 중국까지 견제하는 중국에 대응하는 안보 체계를 만들려는 의도가 밑에 깔려 있어요. 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일 안보 체제를 강화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일본도 원하는데 북한을 넘어서 중국을 대응하기 위한 안보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내심이 깔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북한에 국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중국에 대응하는 안보 체계를 만드는 것은 큰 문제가 되죠. 특히 이번에 한일이 공격받으면은 서로 협의를 의무 조항으로 였는다 했을 때 네. 이것은 거의 중군사 동맹까지 가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아. 군사 동맹으로 가는 징검다리라고 보여져요. 예. 한일이 이것은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본의 아니게 한반도 말고 다른 전역에서의 전쟁에 휩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만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예. 여기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는 것이고 또 지금 중국과 일본이 영토 분쟁이 나는 지역이 있잖아요. 일본 말로는 센카쿠 열도, 중국 말로는 위다오다오. 거기에서 분쟁이 일어난다면은 네. 우리와 협의할 의무가 있고 아. 그러면 우리가 또 여기 개입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미국이 이렇게 요구한다 해도 윤석열 정부에서는 적절점을 유지해야 된다. 네. 한미일 군사 협력은 북한의 핵 미사일에 국한해야 된다는 걸 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한미일 정상회담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 우리 네. 안보적인 면에서도 네. 상당히 중요한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네. 우리가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네. 위험도 있다.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바로 직격탄을 사실은 안보에도 받지만 경제에도 받습니다. 경제도.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네. 아주 더 어려워지잖아요. 가뜩이나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중국하고 경제에서 흑자보다 적자가 많이 나고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직격탄을 바로 경제에까지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한미일이 밀착할수록 북한도 중국과 러시아랑 밀착해서 이제 북중러 한미일 네. 대립 전선, 그러니까 이른바 신냉전 시대로 가는 게 아니냐 이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번에 북한에서 전승절 행사, 북한이 이제 주장하고 있는 전승절 행사가 열리고 열병식도 있었는데 여기에 중국하고 러시아 대표단이 왔어요. 네, 좀 그렇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제 북중러 구도가 만들어지는 모양새였잖아요. 네. 중국 대표단 단장은 리홍중이라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에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부의장, 국회 네. 부의장격이고 러시아 대표단은
한 그 높여서 네. 장관급이 왔죠. 세르게이 소이구 국방부 국방장관이 장관이 왔더라고요. 왔잖아요. 예. 와서 10년 만에 이렇게 그 중국과 러시아가 초청되어 왔었고, 네. 그래서 사실은 한미일 북중로 구도가 깊어가는 것 같아서 저는 많이 우려를 했거든요. 예. 특히 러시아와 관계가 더 밀착되는 것을 그러게요. 보고 우려를 했어요. 특히 김정은 위원장하고 세르게이 소이구 국방부 장관이 공개석 행사를 4번이나 같이 김정은 위원장이 동행하면서 했던 거를 봤을 때 예. 점점 이렇게 러시아와 밀착되는데 그 밀착의 이면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북한의 무기가 북한이 지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 우려가 많은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북한의 이제 무기 세일즈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예. 무기도 좀 보여주고 이렇게 네. 하면서 예. 결국 북한과 러시아가 주고받기식으로 네. 이른바 무기 거래를 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의혹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지금 이미 우크라이나의 북한 방사포 122mm가 사용되는 것이 뉴스에 언론에 났었잖아요. 네. 러시아로 넘어가는 방사포 122mm 방사포가 우크라이나에서 먼저 탈취를 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 쏘고 있는 이런 정황들이 언론과 사진에 나왔어요. 거기 네. 보니까 방사포의 방 한글로 122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북한의 122mm 방사포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의 무기가 러시아로 들어갔고 있다라고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왔었는데 네. 그 사진을 통해서 봤을 때 북한의 무기들이 러시아로 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번에 세르게이 소이구 국방부 러시아 장관이 와서 더 그런 걸 요구했겠죠. 탄약이라든가 무기라든가 필요한 병력까지도 요구했을 수가 있는데 어디까지가 협의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북한의 무기를 지원하고 하면 그걸로 끝나겠습니까? 러시아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러시아로부터 신무기 기술을 받는다든가 또는 무인기 폭격 무인기 같은 걸 지원받는다든가 네. 여러 가지 그런 것들 하겠죠. 그러면 그것은 당장 우리 대한민국의 위협이 더 가중되는 네. 처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가 되고 이걸 또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이냐 네. 이것도 중요해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 한반도를 벗어나서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금 우크라이나에 탄약 지원하겠다는 가능성을 열어뒀고 또 실제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한 50여만 발이 미국을 경유해서 유럽으로 가고 있는 정황들이 속속 포착이 됐잖아요. 네. 그럼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지원하는 형국이 가고 있고 북한도 지금 러시아에 탄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네. 무기를 지원하는 꼴로 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점점 우리가 수렁 속에 빠져들고 있다. 남우 전쟁에. 그렇다면 그 불씨가 한반도로 바로 전염이 되어 올 수가 있는 거죠. 전파되어 올 수. 그것이 한반도의 안보의 불안정성을 훨씬 더 높이는 처사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긴장 고조보다 긴장 완화가 중요하고 전쟁 준비보다 평화 유지가 중요한데. 네. 그리고 이번 8월 달이 이제 8월 16일부터 이제 후반부에 우리 대규모 한미 훈련을 합니다. 맞아요. 그럼 한미 훈련을 할 때 또 북한이 다양한 도발을 획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점점 한반도가 긴장이 고조되고 전쟁의 먹구름이 점점 더 밀려오는 것 같아요.